요즘에 좀 새롭게 시작한 컨텐츠가 파이어족에 관련된 거거든요. 경제적 독립을 이뤄서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용어인데, 내가 은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돈을 빨리 모으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캐나다 30대 초반에 은퇴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100만 불을 잡았어요. 10억 되는 거죠. 그냥 1대1로 잡아서 100만 불을 가지고 매년 4%씩 뺏어 쓰면,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4% 이상의 수익만 올리면 계속 내 생활비가 나오는 거죠. 1년 생활비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 파이어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 자매예요. 그분들은 5억을 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4% 룰을 얘기하지만, 이제 투자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좀 더 한 7, 8% 이상 내시면서, 점점 투자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 느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비를 계속 쓰는데도. 내가 하기 싫었던 직장 생활을 하는 거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책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그래서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온라인 몰도 해보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수입도 또 생기는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하는데 일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한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잡는 게 일단 1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5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럼 그 5억에서 10억이면은 부자인가 아니면 아닌가? 캐나다에서 부자가 빚이 없는 순자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자료가 뭐냐면, 한국의 그 2018년도 자료인데, 이게 좀 달라졌겠죠.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밀리언이죠. 이 10억이면은 밀리언. 밀리언을 갖고 있는 분들이 6.1%입니다. 가구당 순자산이에요. 상위 6%인 거고, 지금은 한 7, 8%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위의 순자산은 얼마인가? 3억 원 미만의 가구가 63%입니다. 2억에서 3억 정도가 여기 한 중위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생각 외로 10억 이상 순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캐나다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 에버리지입니다. 중위 소득이 30만 불에서 29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부자냐. 푸어라는 단어를 이제 잘 안 쓴다고 해요. 캐나다에서는. 네, 인컴 컷오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1인당 최저 그 생계비 같은 개념이에요. 라지시티, 토론토나 밴쿠버 기준으로 보면은 1인당 24,328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활하는데. 패밀리 오브 4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5,000불 정도가 최저 생계비로 보고 있어요. 캐나다는. 미국 얘기를 좀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라고 생각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2.4 밀리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3 밀리언.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사이 정도를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의 기준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좀 넉넉하게 내가 쓰고 싶은 돈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그렇게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UBS라고 하는 곳에서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5 밀리언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50억 정도 되는 거죠. 5 밀리언이면. 그 정도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안전한 그런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 얘기가 나오는데, 캐나다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68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6억 8천 정도 되는 거죠. 이유가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의 순자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밀리언 이상, 그러니까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밀리언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자산의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이 뭐 10억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바로 빼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홈 밸류에이션보다는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해서 나오는 인컴이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큰 거, 그렇게 만든 경우에는 일단 부자의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이 됐건 주식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생활비 이상을 버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생명보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충분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캐나다 사람들은
은퇴 시점이 돼서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일부 사람들은 그 집을 팔고 그 돈을 내가 계속 은퇴 자금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마지막 체크까지 본인이 죽어가는 침대에서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다. 뭐 20억이다, 30억이다, 50억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 스킬을 늘리고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은퇴 자금은 정해지는 것 같고 부자의 기준이 오히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기준을 잡으면 본인은 계속 가난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치 브레이크 때 온 가족들이 휘슬러에 가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라고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스키도 타고 그다음 캐리비안에 가서 서퍼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계속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기루를 쫓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수입을 만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결론을 냈고요. 그 캐나다 관련된 얘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봤던 거고 아무튼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회복되면 결국에는 캐나다는 이런 에너지 섹터가 커져야 다시 살아나야 캐나다 경제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네, 합병을 하면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2,000명을 레이오프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미션 플랜 캐나다 정부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는 만들 거고 친환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쪽 사업이 커지게 될 건데 어느 회사가 주도를 잡느냐 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하면 될 것 같고. These workers are from the oil industry. They're using the same tools, the same science. We wouldn't even know this resource existed if it weren't for the oil and gas industry. But here, what they're looking for, more than 3.5 kilometers below, is water. Water so hot, you can use it to generate electricity. All right, that's amazing. That's very cool. Thanks to this project, named DEEP, Canada might soon have its very first geothermal power plant. We're going to be producing power very quickly here. We looked at geothermal as a unique resource where, as long as the center of the Earth is hot, we've got an inexhaustible, clean baseload power supply.